여러분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겠어요? 텅 비어가는 정수리, 그리고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 때문에 깊은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모발 건강에 숨겨진 과학적 해답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포기를 희망으로 바꾸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기적 같은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탈모와 흰머리 관리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해결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어르신을 만나면서 제 믿음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팔순의 김명자 할머니셨습니다. 처음 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정수리가 훤히 비쳐 보일 만큼 모발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셨고 남은 머리카락조차도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할머니 머리는 왜 이렇게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요. 저는 할머니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셨고 염색약 사용 시 두피가 붉게 부어오르는 심각한 접촉성 알레르기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가의 시술도 안 되고 화학제품도 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의 모발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한 해외 건강 다큐멘터리에서 고구마와 더불어 검은색 식품들이 두피 건강에 탁월하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먹는 음식만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딱 한 달만 속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천연 두피팩과 식단을 꾸준히 따라 해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후 저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고구마에 어떤 성분을 조합해야 두피에 최적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고 발라야 효과가 극대화될지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센터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부작용이 생긴 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말씀은 정수리 부분의 솜털 같은 것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사흘 만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생길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할머니가 센터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말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리 부위에 실제로 가느다란 솜털들이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두피 확대경을 꺼내어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모근이 살아 있었습니다. 활동을 멈춘 줄 알았던 모낭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고구마와 검은 식품들 안에 어떤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이런 믿기 힘든 회복이 일어난 걸까? 그때부터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의학 논문들을 뒤지고 영양학 서적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고구마 특히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놀라울 만큼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A가 두피의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모낭세포를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구마는 비오틴 성분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오틴이야말로 우리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특히 자주색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두피의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구매했던 영양제와 앰플 속에 들어있던 핵심 성분들이 사실은 이 흔하고 저렴한 고구마 속에 이미 모두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 결과 고구마의 특정 식품들을 체계적으로 조합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증폭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너지 식품은 바로 검은깨와 검은콩이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검은색 식품이 신장을 강화하고 모발을 검게 만든다고 전해져 왔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검은깨 속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두피의 산화 노화를 예방하고 검은콩에는 모발의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하는 티로신과 구리 성분이 풍부했습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고품질 단백질은 모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상의 원료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식품군은 해조류였습니다.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이 미네랄 성분들은 두피의 미세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시마의 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혈관 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이 두피 끝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채소들이었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두피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소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했으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고구마와 만나 상승 효과를 일으켜 효능을 배가시켰습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두피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모낭 세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연어였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도 머리카락의 주재료가 되는 단백질 자체가 부족하다면 모발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비오틴이 풍부하여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식품들을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김명자 할머니께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로 믿기 어려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정수리에서 새까만 머리카락들이 촘촘하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끗희끗했던 기존의 머리카락도 점차 검은색을 되찾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썼느냐고 연이어 질문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영양소가 공급되면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이 자연 친화적인 관리 방법을 센터를 찾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2달 만에 모발의 굵기가 눈에 띄게 두꺼워지셨고 68세의 최민수 선생님은 3달 만에 흰머리가 눈에 띄게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제 이 방법을 정식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많은 분들이 놀라운 모발 개선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흰머리가 생기는 근본 원리를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머리는 단순히 노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발의 색깔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냅니다. 이 멜라닌을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모낭 속에 위치한 멜라닌 세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결국 색소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흰머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두피 조직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멜라닌 세포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검은깨의 세사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이 모든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두피에 쌓인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멜라닌 세포가 다시 힘을 얻어 검은 색소를 효과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핵심적인 사실은 혈액순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두피는 심장에서 가장 먼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낭까지 충분한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두피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벽을 이완시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 줍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 역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두피 못의 혈관까지 영양이 풍부한 혈액이 잘 전달되어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처음 제안했던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특별한 음료 한 잔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료의 핵심 재료는 단연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한 개를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째 쪄줍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껍질을 벗겨 드시는데 사실 껍질에 칼슘과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찐 고구마를 껍질째 믹서기에 넣고 여기에 검은 콩을 한 줌 정도 넣어줍니다. 검은 콩은 미리 전날 볶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볶으면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향상됩니다. 검은 깨도 한 숟가락 정도 추가해 주세요. 검은 깨는 통째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므로 가루로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호두를 4알 정도 넣어줍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두피의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나 두유를 200ml 정도 부어주고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우유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를 대체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음료를 아침 공복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검은 식품들의 멜라닌 관련 성분이 모근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맛도 달콤하고 고소하여 매일 거르지 않고 마시고 싶어질 것입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 음료 맛이 조금은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니 오히려 마시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변비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구마의 식이섬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회복 속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피에 직접적으로 고농축 영양을 공급하는 팩을 함께 병행해야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개발한 두피 팩의 핵심도 역시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 한 개를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 뜨거울 때 곱게 으깨어 줍니다.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두피에 바를 때 고르게 펴지지 않으므로 정말 미세하게 으깨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으깬 고구마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다음 재료를 넣으면 핵심 영양소들이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미지근하거나 차가울 정도가 되면 그때 계란 노른자를 넣어줍니다. 계란 노른자는 정말 놀라운 기능을 하는 재료입니다. 노른자에 포함된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을 부드럽게 섞어주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고구마의 영양소들이 두피 깊숙이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노른자에는 비오틴도 풍부하여 손상된 모발의 결을 복구하는 데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아주까리 기름을 한 숟가락 추가해 줍니다. 아주까리 기름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 기름에 들어있는 리시놀산이라는 성분은 두피를 진정시키고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해 줍니다. 고구마 팩이 마르면서 두피가 당기는 현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깨 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전체적으로 잘 섞어주면 거무스름한 황금빛 두피 팩이 완성됩니다. 이 팩의 질감은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너무 뻑뻑하면 물을 소량 추가하시고 너무 묽으면 으깬 고구마를 조금 더 넣어서 적절한 농도를 조절해 주세요. 팩을 바르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 마른 두피 상태에 발라야 합니다. 빗으로 머리카락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주시고 브러쉬나 손가락을 이용해 두피 위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특히 정수리 부분이나 모발이 약해진 부분에는 아낌없이 듬뿍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색하게 조금씩 바르지 마시고 충분한 양을 도포해 주세요. 다 바르셨으면 비닐캡을 씌우고 그 위에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줍니다.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도가 올라가야 모공이 살짝 열리면서 영양소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 상태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고구마의 영양 성분들이 두피의 굳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영양소가 모근까지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처음에 1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시거나 독서를 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손주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꼼꼼하게 헹구어내야 합니다. 고구마 입자가 두피에 남아있지 않도록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헹구어 주세요. 이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마지막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초물로 최종 재챔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은 후 사과 식초를 딱 한 숟가락만 타서 마지막에 머리를 헹구어 주세요.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 두피의 pH 균형을 건강하게 맞춰주고 계란 특유의 비린 냄새도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게다가 팩을 하는 동안 열렸던 모발의 큐티클 층을 다시 닫아주는 효과가 있어 머릿결이 비단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 식초 린스 방법은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황금 비법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로만 헹구니 계란 냄새가 약간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몬즙도 사용해보고 녹차물도 써보고 베이킹소다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이 바로 식초였습니다. 식초는 약산성이어서 두피에 자극이 적었고 냄새도 빠르게 날아갔으며
머릿결까지 개선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식초 냄새를 싫어하셨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는 그 효과에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머릿결이 정말로 달라진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제 팩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고 아침마다 특별한 영양 음료를 마셔주시면 기본적인 관리는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식단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센터에서 어르신들께 권유하는 식단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매 끼니 식사에 검은 식품을 하나씩 포함시키세요. 아침에는 검은 깨, 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고, 점심에는 검은 콩으로 만든 반찬을 드시고, 저녁에는 흑미를 섞은 밥을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멜라닌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조류를 일주일에 최소 4번은 드세요. 다시마는 육수를 낼 때 사용하셔도 좋고, 미역은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김은 간식으로 드시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와 미네랄은 두피 건강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셋째, 항산화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양파는 매 끼니 소량씩이라도 섭취하시고, 당근은 간식으로 스틱 형태로 드시고, 브로콜리는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 채소들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두피의 노화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넷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계란은 하루에 1개씩은 드시고, 연어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연어가 부담스러우시면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견과류를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하세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양질의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1줌 정도 섭취하시면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이 식단 원칙을 정말로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일주일치 식단표를 만들어 드렸더니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달 정도 지나자 이제는 식단표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건강 식단을 유지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특히 선호하셨던 메뉴 조합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마밥에 미역국, 브로콜리 무침, 그리고 계란찜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한 끼 식사에 두피 건강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미역의 미네랄,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과 비오틴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된 식단입니다. 저녁에는 연어 구이를 자주 드셨습니다. 연어에 레몬즙을 뿌려서 구우면 비린내도 없고 맛도 훌륭합니다. 여기에 양파 샐러드를 곁들이면 완벽한 영양 조합이 됩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혈액순환이 정말 좋아집니다. 간식으로는 당근 스틱과 호두를 즐겨 드셨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아삭하게 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하루에 4알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팩을 꾸준히 사용하시며 아침 음료를 매일 드시니 김명자 할머니의 모발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1달 만에 솜털이 올라왔고 2달 만에 그 솜털이 굵은 머리카락으로 자라났으며 3달 만에 정수리 부분이 거의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흰머리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새하얗던 머리카락들이 점차 회색으로 변하더니 3달쯤 지나니까 검은색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소금, 후추 색깔의 모발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결과만으로도
엄청나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특히 기뻐하신 것은 손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놀러 왔는데 막내 손주가 할머니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감격에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제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센터 전체에 알려지면서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이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김명자 할머니의 극적인 변화를 보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모발의 가늘어짐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의 양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너무 가늘어서 힘이 없고 쉽게 끊어졌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께는 단백질 섭취를 특히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2개씩 드시게 했고 연어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섭취하시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팩을 할 때 고구마에 아보카도를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하여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나자 박영희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졌습니다. 빗질을 할 때 머리카락이 덜 끊어진다고 하셨고 모발의 결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이 관리법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68세 최민수 선생님은 새치 때문에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옆머리와 뒷머리에 새치가 많이 나셔서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최민수 선생님께는 검은 식품 섭취를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검은 콩밥을 매일 드시게 했고 검은 깨 가루를 요구르트에 타서 간식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강차를 자주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생강 한 조각을 물에 넣고 끓여서 꿀을 타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3달 정도가 지나자 최민수 선생님의 새치가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 감소하여 이제는 모자 없이도 자신감 있게 외출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모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흰머리와 탈모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올바른 영양 공급과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빠른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하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의 모발 개선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두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모낭이 손상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팩을 해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손주들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명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깊은 심호흡을 10분 정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는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모발의 성장 속도도 더뎌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모발 건강에 이롭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주무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밤 9시 반이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수면 준비를 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완전히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단 관리, 팩 관리,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를 모두 병행하시니까 모발 개선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아무리 잘 주무셔도 영양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통 4주 정도 지나면 두피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피가 건조했던 분들은 촉촉해지고 가려움증이 있던 분들은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8주쯤 되면 모발 자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발이 덜 빠지고 굵기가 미세하게 굵어집니다. 12주 정도 지속하시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확실히 늦춰지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더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기간이며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효과를 느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넉 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나이, 건강, 상태, 식습관,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침 영양음료는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두피팩은 일주일에 2~3번이 적당합니다. 팩을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두피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도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노른자를 빼시고 대신 으깬 아보카도를 넣으세요. 아보카도에도 좋은 지방이 많아서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연어 대신 호두나 들기름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찐 고구마는 군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적당량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루의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섭취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다시마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다시마 섭취가 어려우시면 시금치나 케일 같은 다른 녹색 채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염색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능하면 끊으시는 것이 모발 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염색약의 화학 성분이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염색을 중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1달 반에 1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시고 염색 후에는 꼭 2000연 팩으로 두피를 진정시켜 주세요. 일곱 번째는 남성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은 남성 호르몬인 DHT이지만 이 방법이 DHT를 직접적으로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모낭에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탈모 진행을 늦추고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완전히 대머리가 된 부분도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낭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 반짝반짝 윤이 나는 부분은 다시 모발이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솜털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솜털을 굵고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9번째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구마 한 박스가 10,000원 정도, 검은 콩 1kg이 10,000원 정도, 검은 깨 500g이 7,000원 정도입니다. 계란 한 판이 6,000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받으시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드는 것에 비해 이 방법은 정말로 저렴합니다. 10번째는 효과가 영구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멈추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서서히 돌아갑니다. 따라서 꾸준히 유지하셔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이제는 이 방법이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셔서 특별히 노력한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관리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식품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김명자 할머니처럼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지신 분들, 박영희 할머니처럼 모발의 굵기를 되찾아 자신감을 얻으신 분들, 최민수 선생님처럼 모자 없이도 활보할 수 있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마트에 가셔서 고구마와 검은 콩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특별한 음료를 만들어 드시고 이번 주말에는 팩을 만들어서 두피에 정성껏 발라보세요. 석 달 후 거울을 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1주일, 2주일 하다가 중단하시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탈모와 흰머리로 고민하는 분들께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